실제로 제 지인의 수입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얘기했던 서차지 있잖아요. 이 서차지 중에 CIC라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임밸런스 서차지라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차지가 발생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번에 수입한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예요. 근데 요율을 봤더니 40피트 컨테이너 요율이 적용돼 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팀 회식을 하는데 인원별로 식사 하나씩 시키고 요리시키고 하잖아요. 이 양장피 중짜, 탕수육 중짜, 뭐 유산슬 중짜 이렇게 시켰는데 영수증엔 다 대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전화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아, 인보이스가 잘못 발행됐네요. 다시 발행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실수일까요? 실수일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실수가 반복이 되고 그것도 항상 화주한테 불리한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20피트 컨테이너 요율이 40피트 컨테이너 요율로 변경되는 실수는 있는데 40피트가 20피트로 작아지는 실수는 없다면요? 그때는 단순 실수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포워더 3가지 유형과 일부 업체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들, 그리고 화주들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보이스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 인보이스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를 또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 단위가 명확한지, 두 번째, 기준 환율이 안내가 되어 있었는지, 세 번째, 서차지 등이 명확한 건지, 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구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그 항목, 그 비용이 BL 단위인지, 컨테이너 단위인지, TU 단위인지, 그 인보이스 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하신 BL과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준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워더마다 사용하는 그 기준 환율이 다 다릅니다. 주간 환율, 월간 환율, 선사가 사용하는 환율, 이 여러 기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준 환율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는 어떤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지 미리 안내가 됐느냐예요. 인보이스에 적용 환율이 적혀져 있지 않다,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율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준 환율을 한번 물어보셔야죠. 정상적인 업체라면 바로 답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서차지예요. PSS 같은 서차지는 그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 적용 기간이랑 인보이스 상에 청구된 기간이랑 이게 맞는지 겹치는 건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차지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스러우시면 선박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중요한 서차지들은 보통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놓습니다. 어느 항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피트 얼마, 40피트 컨테이너 얼마, 이런 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단지 모든 서차지가 공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없는 항목이라면 포워더에게 확실하게 요청을 하면 답변을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형은 항로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면 호치민이나 하이퐁 같은 주요 항구는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서비스가 꽤 자주 있거든요. 근데 화물이 이상하게 어디 중국을 들렀다가 거기서 내리고 갈아타고 이렇게 와요. 직항이면 금방 올 게 한참 더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비행기 탈 때 환승하는 것보다 직항에 있으면 다 그거 타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짐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고. 배도 똑같아요. 물론 환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직항 스케줄이 스페이스가 없거나 환적 노선이 운임이 싼 경우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유를 설명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내 화물이 왜 여기 들렀다 오는지, 이 경로로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항로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부킹 컨펌 시트나 BL상에 환적항이 찍혀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이게 왜 여기 경유예요? 다이렉트는 없어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관리를 안 하고 있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그리고 급하지 않은 건이라면 가끔 다른 포워더한테 같은 구간 견적을 받아보세요. 다이렉트 서비스가 버젓이 있는데 나한테만 안 알려줬다? 그럼 이상한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문제 생기니까 잠수 타는 포워더입니다. 평소에는 응답도 빠르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꼭 사고 났을 때 터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화물이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배가 블랭크 세일링, 롤오버 돼서 한 항차 밀린 거예요. 근데 포워더가 이걸 알려주질 않았어요. 내가 먼저 물어봐서 화물 어디쯤에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스케줄이 좀 딜레이가 됐네요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나는 그 화물 도착 일정 맞춰서 창고도 잡아놨고 다음 공정도 잡아놨고 납품 일정도 잡아놨는데 하루만 밀려도 줄줄이 틀어지는데 그걸 이제 도착 임박해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물어봐야만 알려주는 포워더는 사고가 났을 때도 똑같이 내가 쫓아다녀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 작은 패턴이 사고 났을 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우리 얘기 아니야?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의심된다고 바로 끊지 마시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부터 모으세요. 최근 6개월치 정도 인보이스, BL 딱 꺼내 놓으시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한두 건이면 그냥 실수일 수 있는데요.
여러 건 모아놓고 보면 패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전화나 카톡 말고 이메일로 항목별로 콕 집어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셋째, 당장 포워더 바꾸지 마시고 견적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구간, 같은 조건으로 다른 포워더 두세 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죠. 급하지 않은 소량 건부터 새 업체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전체 물량을 한 번에 넘기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조금씩 이제 바꿔보시는 거죠. 네 번째로 인코텀즈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임을 부담하는 쪽이 포워더를 고를 권한을 가져요. 예를 들어 내가 수입자인데 지금 CIF다. 그러면 운송계약은 수출자 쪽 권한이라 내가 손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FOB로 바꾸시면 운송을 내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넘어오면서 포워더를 내가 고를 선택권이 나한테 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수출자. 내가 수출자라면 수출자가 상대방이 지정한 포워더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 그러면 CIF 조건으로 바꿔서 통제권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 4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확신이 사면 그때 완전히 포워더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고민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다들 좋은 포워더 고르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순서가 나쁜 포워더를 먼저 걸을 줄 알아야 좋은 포워더가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 중에 혹시 나 이거 겪었었는데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